방금 소개받았던 그 소태학과에 있는 박진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제 뭐 PMA 페마라고 이제 저희는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Push Tunable Plug-in External Memory Adaptation for Language Models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저희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현재 이렇게 Human Language Intelligence Lab이라고 하는 곳의 리더로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페이퍼들 중에서 이제 하나인 이 페마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김현진 박사과정 학생이 일저자로서 활동했었고요. 현재 지금 베이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에이시아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원래 발표하면 좋을 텐데요. 일제자가 발표하는 게 사실 학생이 발표하는 게 교수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신 이제 나와서 발표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웍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는 아니구나. 마이크로소프트 레드몬드에 계신 김영진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했던 연구가 되었고, NAACL 올해 연도에 이제 발표했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버뷰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pre-trained language model, 뭐 혹은 large language model이라 불리우는 뭐 이러한 챗GPT니 아니면은 뭐 라마니 하는 것들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NLP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pre-trained language model, 뭐 BER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anguage model을 이제 이렇게 pre-training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information retrieval을 하고 싶다, 혹은 question answering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fine tuning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파인 튜닝 된 거에서 더 이제 뭐 메디컬도 될 수 있고 뭐 스킬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확장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 즉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통해 그 분야의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벌트 이후에 장애 이제 챗GPT라 볼 수 있겠죠. 챗GPT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어떠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뭐냐면은 pre-trained language 모델이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요, 그 챗GPT가 이제 더욱더 이제 크게 와닿게 되었죠. 즉,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pre-trained language 모델 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오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오너는 이제 그 해당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파인 튜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왼쪽에는 이제 오픈 AI 같은 회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거나 군대라거나 뭐 이렇게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 오너들은 이제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해서 그 본인들만의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오픈 AI는 모델을 공개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또 PL 오너들은 또 이제 그 모델을 팔아야지 되겠습니까? 그 본인들은 이제 만들었던 모델에 대해서. 근데 그 둘 간의 어떠한 좀 미스얼라이먼트가 발생하고,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그 은근히 이제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마다 또 GPU 당연히 쓰는 거니까, 또 전기세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어떤 파인 튜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동시에 이제 푸는 것이 이제 되게 챌린지블한데요. 그랬을 때 2023년도에 이제 어떠한 연구자들이 이제 제안했던 게 이제 오프사이트 튜닝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요, 그 왼쪽에 아까 있었던 저기 보신 것처럼 왼쪽에 이제 파인 튜닝 한다는 것은 모델을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학습 파인 튜닝 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팅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모델을 컴프레스 해가지고서는 일종의 작은 모델로 만든 다음에, 그럼 그 작은 모델만 가지고서 어댑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 모티베이션,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었던 이제 PLM 오너와 데이터 오너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왼쪽에 PLM 오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사이즈를 줄여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 오너한테 주면은, 그럼 그 데이터 오너는 그 작은 모델을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프로블럼이었던 이제 이 파라미터 피션트한 거는 이제 요즘 PEFT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 불리우는 로라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자라고 해서 오프사이트 튠업을 해야 되고, 즉 아까 PLM 오너와 데이터 오너 간의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을 이제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에피션시를 높은 그러한 방법론을 제안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름은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 뭐였더라? 페마가 뭘 줄임말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플러그인 익스터널 맞다, 메모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이제 저희가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페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요, 먼저 데이터 오너가 그 PLM 오너한테 데이터를 일부 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데이터가 뭐 100만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뭐 10,000개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금 그 아이템에서, 특히나 이거는 지금 현재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 아이템의 이제 뭐 앞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서는요, 전달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 데이터의 일부만을 그렇게 PLM 오너한테 전달하면은, 그럼 이 PLM 오너는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받았으니까, 그럼 그 프롬프트를 본인의 모델에 집어넣고, 그럼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 오너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오너는 이 해당하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본인 속에 이제 페마라고 하는 어떠한 어댑터를 두고, 요 페마 어댑터를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그 익스터널 메모리를 저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왼쪽에 보시면 트레이닝 컨텍스트를 이렇게 인스트럭션과 뭐 I love you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PLM 오너한테 전달하면은, 그럼 그 PLM 오너는 이제 해당하는 트레이닝 컨텍스트를 받았고, 그럼 거기에 맞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다시 데이터 오너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럼 데이터 오너는 익스터널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익스터널 메모리를 C1을 내가 이제 F 펑션을 통해서 했으면, 이제 F 펑션은 이제 PLM이죠. 그러면 이러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어떠한 글들이 나오는지, 요 타겟은 현재 PLM 오너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부, 앞에 일부 이것만 전가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타겟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익스터널 메모리 안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쌓아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제 그 트레이닝 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로스를 이제 셋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즉 FC1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페마의 형태로서, 페마란다, 그 로라의 형태로서 이렇게 메모리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요, 요 중간 단계에서 기존의 것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러한 로스를 셋업합니다. 즉 C1을 받았을 때 역시나 똑같은 PLM과 똑같은 벡터가 나오도록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거는 이제 타겟 토큰을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하기 때문에 다음 단어들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듯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하는 부분과, 그 다음 기존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 자체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학습하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로스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워드 프레딕션 하는 부분들,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어져서 전체 로스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마의 그냥 간략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인퍼런스 단계입니다. 인퍼런스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 타임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페마를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트레이닝 단계에서 이런 저러한 로스들을 가지고서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프로즌 되어서 이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테스트 타임에 이제 데이터 오너는 역시나 그 테스트 데이터 일부를 PLM 오너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PLM 오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그 다음에 나타날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같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 쓰면은야 뭔가 프롬프트를 쓰면 그 다음 단어들이 계속해서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PLM 오너가 생각하는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을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이 PLM 오너는 그 데이터 오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대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그 페마라고 하는 어댑터가 데이터 오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이제 답을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PL1한테 정대되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나왔던 벡터가 이제 이렇게 그 페마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럼 그 페마의 probability 즉 요 페마가 생각했었을 때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PLM, 챗GPT 같은 원래 PLM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probability, 다음 단어들의 probability가 이렇게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당연히 믹싱을 해서 그 최종적인 답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는데요.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 짓기로 이제 gradual unlearning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관제해서 GU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하는 generation은 일종의 constrained, controlled text gener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fine tuning 되어져 있는 페마로부터 원래라면은요, 챗GPT가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생성되는 초기에는 파인 튜닝 되어져 있는 페마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초기에는 이제 이게 X축이 이제 단어들의 어떠한 순서가 되겠고요. 생성되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페마에 대한 그 웨이트를 높게 두어서 페마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단어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생성하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더 믿고 이렇게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냐면은 처음에는 학습 파인 튜닝이 되어져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답을 생성하겠지만은요, 그 뒤에는 이제 플루언트하게 아무래도 랭귀지 모델이 크면은요 장점 중에 하나는요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문법이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힘을 얻어서 앞에 조금 적었던 내용들이 그 뒤에는요 충분히 잘 이제 이렇게 문장 하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gradual unlearning interpolatio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둘의 그 믹싱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 예시를 이제 보시면요, 이거 interpolation parameter 그 GU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GU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요, 람다 값이, 여기서 말하는 람다는 이제 요렇게 믹싱하는 요 파트입니다. 페마에 대한 믹싱과 그 랭귀지 모델에 대한 믹싱. 그거에 대해서 람다가 어떤 걸 쓰든 간에 그렇게 큰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람다가 요 람다 값이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람다가 크다는 거죠. 페마를 좀 더 믿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페마를 좀 더 믿어가지고서는요, gradual learning을 하지 않고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요, 페마라고 하는 그 어댑터는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생성할 때 있어서 플루언트하게 생성하는 그러한 능력은 아무래도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보다 적게 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때 이제 실험했었던 그 결과, 실험했었을 때 데이터를 쓴 거는 이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풀고자 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계 번역. 그래서 영어를 받아서 이제 독일어를 생성하는 그런 기계 번역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였고요. 두 번째는 인포멀한 어떤 그 문장을 포멀한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런 같은 크게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두 가지 챌린지, 오프사이드 튜너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fficiency도 있는데, 그래서 요 efficiency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비교했었던 full fine tuning, 그러니까 진짜 전체를 다 fine tuning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PEFT라고 불려져 있는 이제 로라라거나 유니펠티, 그다음에 오프사이드 튜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저희의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트레이닝 메모리 컨섬션과 이제 트레이닝 레이턴시를 이제 이렇게 계산해 봤었을 때 아무래도 풀 파인 튜닝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일반적인 PEFT가 당연히 풀 파인 튜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저희 모델이 그래도 더 확실하게 빠르게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펙티브니스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요, 저희가 이때 실험을 이제 OPT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OPT 1.3 빌리언짜리와 OPT 30 빌리언짜리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뭐 풀 파인 튜닝을 하거나 혹은 오프 사이트 튜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한 방법 혹은 노로라나 뭐 다른 걸 썼었을 때의 성능을 보았을 때 기존의 베이스라인보다 그 페마로 했었을 때 훨씬 더 그 WMT나 아니면 GYIFC 같은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번 발표에서 제가 이게 그 하나 빼먹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제가 여기 넣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프사이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이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오너는 PLM 오너에게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바람이고, 그 다음 PLM 오너는 데이터 오너에게 뭔가 그 해당하는 PLM의 웨이트를 주고 싶지 않은 게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페마는 아쉽게도 데이터의 일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부라 할지라도 그거를 PLM 오너한테 전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었을 때 저희가 썼던 한번 그냥 간략하게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똑같은 페마를 했는데 하지만은요 이때 트레이닝 단계든 테스트 단계든 전달할 때 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 텍스트를 퍼트베이션을 일으켜서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의 형태로서 바꿔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였을 때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오리지널한 걸 보내는 것보다는요. 하지만은요, 의외로 다른 PEFT만큼 혹은 그 이상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너의 프라이버시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런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이제 뭐 리컨스트럭트 트레이닝, 뭐 조인트 러닝 트레이닝, 그다음에 그레이저 언노닝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페마라고 하는 즉 오프사이트 튜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법을 제안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좀 남아있고 그 챌린지 중에 하나인 데이터 오너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향후에 이제 좋은 또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저희가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